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능 경제 강사 우영우입니다. 사회탐구 이제 선택하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경제와 관련돼서 잘 모르기도 하고 잘못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해도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뭐가 진실이고 어떤 과목인지를 좀 알아야 선택을 하실 테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자료와 함께 제공하려 합니다. 경제를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한번 저와 함께 이 캐스트를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런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이게 이과 과목은 아닌데 문과 과목에 가장 이과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어야 선택을 합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떤 질문에도 명확하게 뭐 이거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워.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제가 수학 2등급인데 그러면 저는 경제 선택해서 1등급 받기 어려울까요? 라는 그거하고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는 수학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산수를 주로 합니다. 6학년, 중학교 1학년 산수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분수값의 대소, 소수값의 대소, 그 다음에 뭐 증가율, 비대칭성, 그러니까 빠른 산수를 원하는데 이게 수학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능 경제라는 과목이 수리 영역, 그러니까 수학 영역에서 1등급 아니면은 못 따라오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뭐 3등급인데도 그런 빠른 계산이나 자료 처리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조금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무척 잘해야 되느냐의 부분은 아니다. 근데 수학 잘하는 애가 유리한가 하면 유리합니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산수를 많이 해야 돼서.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기보다는 숫자에 관심,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대소 비교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이 유리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넘어가라. 상위권만 수능 경제를 선택하는가 이런 질문 되게 많습니다. 예, 상위권,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만 수능 경제를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 이 과목. 예,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위권이 아니라 수리적 감각이 좋은 애들이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애들 중에 극상위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극상위권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성향이야. 근데 암기를 좀 싫어하는 애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서 조금 머리 좋은 학생들이 선택을 많이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능 경제는 상위권만 선택하는가라고 하면, 한 10년간의 등급 컷을 보았을 때, 50점 만점으로 등급 컷을 보았을 때, 3등급 컷이 가장 낮은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3등급이라고 하면은 그 전체 100%에서 4%, 11%고 11% 뒤에 있는 12%부터일 텐데 걔네들의 점수가 가장 낮다는 거는 아주 상위권만 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고요. 그런데 극상위권에 수리적 감각 좋은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빨리 나왔네요. 수능 경제는 이해 중심의 과목인가? 예, 100%. 암기할 게,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를 비중을 나누자고 하면은 이해가 99, 암기가 1 정도. 그러니까 암기 싫어하고 사실은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애들한테 매우 좋은 과목이야. 적절한 과목이야. 그런데 정말 잘하려고 하면 그 엉덩이도 같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그래도 알잖아. 나는 꾸역꾸역 다 암기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엉덩이로 몇 시간 동안 앉아있고 이런 학생인지, 아니면 나는 이해 후에 몇 문제 풀면서 적용해보고 풀었네 막 이런 걸 좋아하는 학생인지에 대해서 얘는 정말 이해 중심입니다.
암기할 내용은 1시간만 암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딱히 암기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암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의 그런 과목입니다. 대신 암기를 해서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를 해서 적용을 하는 과목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수능 경제의 특징이에요. 자, 수능 경제가 그래서 등급 따기가 어렵다. 이건 왜 그러냐면 선택자 수가 적거든. 그건 지난번 사탐 선택 가이드에서도 보여줬는데 작년 기준 한 8,500명 됩니다. 그게 늘은 거예요. 많이 늘었어. 올해 저는 한 1만 명 예상을 하는데 한 20% 늘면 1만 명 될 거거든. 사탐 놈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등급 따기 어려운 건데 퍼센트로 보게 되면 4%는 똑같이 1등급. 그런데 8,500의 4%니까 다른 과목의 4%보다 인원이 당연히 적어요. 당연히 적어요. 전 어렵다는 얘기 드리는 부분은 1등급 따기는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우리 과목만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100명 중에 4등 하려면 잘해야 돼요. 그 과목 정말 잘해야 돼요. 역사를 선택했다면 역사에 역덕후가 돼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경제를 선택했다면 경제에 상당히 문제 푸는 능력이 좋아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단연간 경험을 통해서 실무 기간이 있거든. 현장에서. 그리고 뭐 여러분도 실무를 제공받으면 풀 텐데 매주 실무를 풀었을 때 그 평균 점수가 높았던 학생들이 마지막에 수능에서 잘 볼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그런 연습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이 더 잘 보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거 그리고 재능도 필요한 게 사실이라서 1등급은 만만치 않다. 4등 안에 드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3등급을 따기는 상당히 또 좋은 과목이기도 해요. 올해 기준 36점인데 올해 좀 높았어요. 올해는 좀 높았습니다. 36점인데요. 좀 이따 20문제를 보게 되면 36점을 맞으려면 한 몇 개 정도 틀려야 되는 보실 텐데요. 그리고 어떤 정도의 난이도였는지 한번 보시게 될 텐데 그 1등급 따기는 조금 다른 과목에 비해 제가 봐도 어려운 부분이 보이는 약간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잘하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과목으로 보이고요. 3등급을 따는 거는 오히려 노력이 조금 적어도 과목에 잘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또 노려볼 만하고 그래서 양쪽에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허무할 때도 있어. 저는 솔직하게 마지막 해 경제에 대해서 어떤 친구는 1년을 되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반수로 들어온 이과애가 갑자기 뭐 물어봤더니 물리가 만점이래. 그런데 와가지고 조금 내용 공부하고 모의고사에 보는데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많지가 않고 이해 중심에 약간 수리적 감각이 좋은 애들한테 유리하다 보니 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1등급에 그런 친구들이 많으면 조금 1등급에 쉽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3등급 쪽으로 가서는 좀 또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목보다 오히려 3등급 점수는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낮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말이죠. 타임어택. 막 시간이 공격을 하는. 시간이 쫓기냐고요? 무척. 예스입니다. 예스. 이거 인지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거 뭐 다 들어는 봤는데 근데 또 이런다고 이 집구석에서 풀 때랑 수능장에서 풀 때랑 완전 달라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와 수능 난이도가 완전 달라요. 수능 경제는 최근 5년 동안 6평, 9평과 수능 난이도는 6평, 9평 여기에 있으면 수능 1회. 6평, 9평 때 한 10분 남았던 애들이 수능장 가면은 거의 시간에 딱 맞게 풀어. 그러니까 항상 시간에 쫓기고 긴장감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편안하게 선택했다가 모의고사를 보는데 막 시간이 계속 쫓기고 이놈의 과목은 공부를 해도 쫓기고 긴장을 끝까지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시험 끝나는 그 딱 순간까지 어이구
하고 나오게 될 거예요. 다수는. 예, 그렇게 99.9%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고 그것을 타임 어택이 강한 과목이라고 물어보면은 그럼요. 저는 문과 과목 중, 즉 사탐 과목 중 가장 타임 어택이 심한 과목은 경제라고 판단합니다. 대신 가장 외울 게 없고 이해 중심인 과목도 경제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선택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궁금한 건, 그래, 산수 계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수준인지가 또 궁금할 거라서, 그래서 문제를 갖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문제를 풀어드리려는 게 아니라 올해 26 수능의 20문제 아주 정형화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정형화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인지, 그 전년도, 전전년도에도 그랬었거든. 27도 그럴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그럴 거예요. 마지막 수능이거든요.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거 수능 경제. 그러면은 어떤 문제 형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 수능 경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경제 수능 문제는 20문제가 패턴이 딱 있습니다. 1번의 경제순환 모형, 2번의 경제체제, 3번의 최근에는 총수입, 총비용, 이윤 문제, 그거를 좀 계산을 길게 하는 문제, 10번에는 기회비용 문제, 20번하고 10번, 15번은 기회비용, GDP 이런 문제를 어렵게 내고, 나머지 문제들은 또 패턴 문제,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냥. 나오는 테마가, 주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유형은 개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암기는 없는데 개념 문제가 나와요. 개념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좀 이따 보시겠는데 그냥 이런 거야. 경제 문제를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서 해결하는 경우에 경제적 요인이 정부가 하는 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높아요. 막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시장경제체제가 계획경제체제에 비해서 형평성이 높을까요? 이런 걸로 답을 찾는 거라 한 20분만 배워도 바로바로 풀고 몇 문제 풀면은 그냥 이게 되는 그런 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최근 나라 경제가 안 좋다 보니, 근데 이 나라 경제 안 좋은 게 사실은 최근이겠습니까? 제가 졸업하는 시즌, 그리고 저보다 선배들이 졸업하는 IMF 시절, 그때서부터 한 30년째 경제 안 좋다, 경제 안 좋다 하는데 어제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은행이 망할 거라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 저의 지인의 이제 어르신들이 어디서 유튜브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다 빼라고 저희 아내한테 돈을 다 빼라고. 예, 근데 신한은행, 우리은행, KB뱅크 다 얘기하면 되겠네. 하나은행 거기가 망할 정도면 대한민국이 망한 거예요. 알겠죠? 예, 거기가 망할 정도면 대한민국이 망한 겁니다. 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금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부가 금리를 결정한다. 아니에요.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낮춰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개념 문제가 나와요, 그냥. 근데 한 번도 안 배워본 사람은 그냥 배우면 되고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사실 금리 낮추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아내가 그걸 몰라서 돈을 지금 빼려고 하길래 내가 큰일 난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한 건데, 지금 대출 받은 사람들이 집을 사느냐고 얼마나 많이 대출을 받았습니까? 금리가 1% 높아지면 1%포인트가 높아지면요, 이자 부담이 5억씩 대출 받은 사람이 있거든. 집 사느냐고. 이자 부담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 경기 더 안 좋아지겠죠. 소비 줄겠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개 있어. 자, 두 번째는요, 계산 문제입니다. 산수 문제입니다. 아주 복잡한 산수를 시키진 않아요. 근데 글을 읽고 또는 자료를 보고 빠르게 판단해야 돼. 되게 빠르게 판단해야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예, 아주 빠르게 판단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나옵니다. 10분의 5와 11분의 6 뭐가 더 크냐 그러면 재밌는데 통분을 안 하고도 확인도 가능하고 막 이렇거든요. 예, 그런 것들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10%가 커지고 10%가 빠졌어요. 그대로입니까? 이게 되게 좋아해요. 증가율 비대칭성이라고 해서 100만 원 있었는데 10%가 늘어서 110,
10%가 빠져서 110에 10, 99 같냐 다르냐 뭐 이런 식의 것을 물어볼 거거든. 자료를 통해서 이제 계산 빠르게 하는 등 이런 문제도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을 다루는 과목이라서 수요 공급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패턴에 있는 정형화된 그 그래프나 어떤 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해석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유형의 문제는 얘는 무척 빨리 풀고요. 얘는 가끔 시간이 걸리는 계산도 있지만 대부분 빠르고요. 오히려 얘가 되게 빨라요. 왜냐면 이거는 숙지할 수 있거든. 계속 반복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답을 찾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 17문제가 나옵니다. 17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고난도의 오답률이 높은 사고력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게 3문제 정도가 되고요. 보통 위치는 10번, 15번, 20번에서 시험지 첫 번째 장에 동기면 마지막 10번 자리. 올해는 그 자리에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이 나왔고요. 이게 벌써 4년째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박아놓은 거예요. 예, 근데 항상 어려워. 오답률이 거의 항상 탑1, 탑2.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시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완전히 우리가 동일한 상황이 아닌 새로운 조건들, 상황들이 있으니까 판단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걸려요, 얘는. 그리고 올해 15번은 GDP 문제인데 원래 GDP 문제 15번은 그 다음 장의 세 번째의 마지막 자리가 될 거예요. 길어 문제들이. 문제가 길기도 하고 원래 GDP 문제는 또 읽고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시간이 쫓기다 보면 15번쯤 왔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막 이런 떨림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20번 자리 이제 마지막 문제는 항상 난이도가 높은데요. 20번 문제는 올해는 오랜만에 비교의 문제가 나왔고요. 그 비교의 문제는 기존의 특화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상황을 제시해서 기회비용과 기회비용 사이를 찾으면서 특화 상품도 찾고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세 문제 정도는 고난도 문제가 나오고 얘네들이 당연히 오답률이 뭐 50%, 60%, 40%뭐 이 정도 되는 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7, 3 해서 세 문제가 정말 어렵다.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 1등급 컷이 46점으로 원래 예상했는데 메가스터디에서 등급 컷 예상할 때 47점이 나왔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들. 예, 46점과 7점이면 등급 컷이 이제 바뀌는 상황이라서 3점짜리 하나까지만 되는데 고난도 사고력 문제를 3개 다 틀리게 되면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끄트머리쯤에 걸리는, 왜냐하면 10번, 15번이 또 2점으로 나와서 독특한 점수 분포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7점 정도가 빠지면서 43점 정도면 2등급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마지막입니다. 수능경제 진실입니다. 짠! 수능경제는 암기를 싫어하고 이해를 좋아하며 산수가 빠른 학생에게 유리한 과목이다. 이 정도면 많이 정리가 됐으리라 생각해요. 뭐 그래도 또 질문하겠지만, 이걸 보지 않으면 또 질문하겠지만, 그리고 보고도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학하고 다르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보입니다. 미적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27년 수능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해왔던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또 출제가 될 겁니다. 시간에 쫓기고 한 3문제, 4문제 정도 어렵고 2005년부터 시행됐던 사회탐구가 세분화되면서 여러 과목의 시험을 보았었는데 그중 일반 사회 중에 경제 과목,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회탐구 과목이 이제 내년까지 가지 못하고 올해 마지막 수능, 이제 내년이 되면 내년에 마지막 수능이 되고요. 그래서 수능경제의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선택한다면 이런 부분에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예, 열심히 준비해 나가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37분 썼는데요. 사실은 이 캐스트는 예정되어 있던 게 아닌데 지난번 캐스트에 많은 부분, 문항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서 알맹이가 없이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이 캐스트를 듣고 나서 어떤 과목인지 정도는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계속 전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은 한번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12월 22일, 12월 22일 연말인데요. 저희의 리드인 개념 완성 강좌는 오늘 첫 촬영이 시작되고 이제 여러분에게 제공될 겁니다. 저하고 1년 동안 같이 하게 될 친구들 한번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스터디 수능 경제 강사 우영우였습니다.